안녕하세요. 서민 홍영표가 진행하는 뉴스와 서민과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를 기반으로 하여 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 과연 그들은 왜 모였을까? 조선일보의 오늘자 사설입니다. 제목: 파렴치 조국 지지하는 집회는 민심이고 퇴진하라는 집회는 폭력이라니.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렴치한 조국 지지하는 집회는 민심이고 퇴진하라고 하는 집회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등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10월 3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서울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국민의 절박함에서 시작된 집회라고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폭력과 막말이 난무했다고 폄훼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회에서 수십 명이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과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 종교단체 등 이질적 집단이 만든 군중 동원 집회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가짜뉴스와 정치 선동만 난무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광화문 집회는 난생 처음 집회에 나와봤다는 참가자가 상당수였습니다. 조국 장관의 겉과 속이 다른 파렴치 행태와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마저 가로막는 대통령의 상식 밖의 행태에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뛰어나온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처럼의 휴일에 미어 터지는 지하철 안에서 몸을 부대끼며 땀을 흘렸고 역을 빠져나오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함께 탄 승객들의 눈빛을 보면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말합니다. 이들 상당수는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국 가족의 파렴치 형태와 그런 인물을 감싸고 도는 대통령의 아집에 분노해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도심까지 몰려 나온 것입니다. 집권당은 그런 국민 수십만 명을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돈 몇 푼에 동원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은 전체 집회에 비하면 극히 부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사법 처리를 겁박하는 모습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행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정권이 민노총이 전국 관공서를 멋대로 점거하고 기업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감금 폭행하고 공사장을 점령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눈앞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도 침묵한 정권입니다. 그래놓고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된 조국 반대 집회는 폭력이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지지 집회 직후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몇 배 큰 10월 3일 광화문의 조국 반대 집회는 여태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이 모여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끝장 토론이라도 하며 설득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득은커녕 아예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체육대회나 찾아가서 대한민국 체육에는 공정, 인권, 평화를 담아야 한다며 또 그 공정을 거론했습니다. 특검과 반칙을 일삼아온 인사를
장관이야 치고 비호하는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지금 청와대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아직도 문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철야 농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농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일부러 교육해서 농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조국 장관을 계속 안고 갈 것인지 해임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국 지지 집회에 사람들 더 모을 국민을 한다면 아마 분노한 민심은 더 거대한 파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조선일보의 사설이었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그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일 집회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심파 집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유튜브 방송국이 있습니다. 합리파 집회였다. 양심파 집회였다. 제가 이제 서민 홍영표 TV를 진행한 지 9월 28일부터 일주일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서민, 양심, 상식, 자유 이런 키워드를 주제로 일간 신문에 나타난 우리 서민들의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진심, 이 나라 이 민족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저라도 저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양심파, 합리파, 상식파 홍영표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엊그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졌던 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떻게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냐? 이게 나라냐? 그렇게 임명하는 대통령도 사회주의자냐? 그렇게 대북 퍼주기, 대북 비즈니스에만 온통 신경 쓰고 경제, 외교, 국방, 민생, 안보 다 이렇게 북한에게 내어주고 있는 이런 꼴, 우리 서민들은 봐주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예비역 장성분들이 이 나라를 30년, 40년 근무하시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4개를 달고 명예롭게 제대하신 우리나라의 예비역 장성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9.19 남북 작년에 군사 합의를 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우리나라를 김정은에 갖다 바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고 DMZ 근처에서의 모든 적대 활동을
서로 안 하기로 했는데 미사일은 여태까지 예? 북한은 미사일 11번씩이나 팍팍 쏴대고 그거를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북한 편을 들고 한반도가 북한 땅이라고 우기고 총리도 그렇고 참 이 나라가 도대체 대통령부터 총리, 국방부 장관 어떻게 이 나라를 북한에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 땅을 북한에 갖다 바치라고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깜도 안 되는 조국씨 이렇게 맘대로 임명하라고 권력을 위임해 준 거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하 집권 여당 국무총리 장관 여러분들 저희 서민의 목소리를 일반 국민의 이 양심파 합리파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이 원망은 곧 분노로 폭발되었습니다. 벌써 이 분노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당장 조국을 사퇴시키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양심파, 합리파, 중도파 약 국민의 20%에서 4, 50%또 우파 3, 40%까지 더하면 약 국민의 작게는 20, 30%에서 많게는 70, 80%까지 다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촛불이 횃불이 될 것입니다. 촛불로 들어선 이 정권 국민들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웠던 전 박근혜 정권의 그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국 게이트가 정권 게이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펀드 자체를 봤을 때 벌써 조국은 민정수석 수석이 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리를 이용해서 10억을 몇십억을 만들어 볼까 꿈꿔왔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동남은행에서 빌린 35억 원 하청업체들한테 다 줬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못 받았다는 하청업체들이 10여 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돈 벌어본 적이 없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들어와서 부산에 아파트를 몇 채씩이나 장만하고 나머지 현찰은 어디로 숨겨놨는지 동생을 통해서 또 동생의 와이프 쪽으로 위장이혼을 하면서 또 웅동학원에 공사대금을 청구 소송을 하면서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도 하겠다 했는데 뭐 테니스장도 짓지 않았다고 하고 그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여러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56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다 밝히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닝썬의 검찰총경고 또 그 주위에 조카가 워낙 우리 형님이 민정수석이야, 우리 사촌 형님이 민정수석이야, 아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 투자할 거야, 정부 핵심 과제잖아, 2차 전지사업 믿고 투자해 하고 온 동네방네 아주 다 떠들고 다녔답니다. 검찰에까지 그게 귀에 들렸답니다. 차마 수사는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수사하는데 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아서 깜빵에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자빠졌고, 그거를 어떻게 비호해, 특별 발표라는 이름으로 비호해주고 그러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리파, 양심파, 이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이런 대부분의 서민들이 당신 여야 정치 싸움 노름에 피곤한 것도 벌써 몇십 년째입니다. 국민 좀 제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국민 잘 사는 건 안중에도 없고, 이쪽에 몇만 명이 왔느니 이쪽에 몇만 명이 왔느니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입니다. 검찰 개혁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조국 수사는 범법자를 수사하는 것 뿐이에요. 왜 자꾸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을 같이 얘기하고, 그놈의 중국의 경찰 제도를, 사회주의 국가의 경찰 제도를 뺏긴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까? 일반 대다수 국민들 지금 화가 나서 아주 울분이 머리 끝까지 와 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 그 외침을 들었다면 바로 10월 4일 아침에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 서초동 집회 때는 그러더만 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야지. 어디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직까지도 이런 반구가 없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어. 이게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일 뿐이에요. 2년 반 동안 사용하는 걸 보니까 국민이 안 되겠다 싶어 들고 일어났는데 뭔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마음은 답답합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까? 촛불 자만심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횃불로 망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서민과 뉴스와 서민TV 홍영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